그리고 놀랍지 않으세요? 이미 이러한 부분을 경제 분석 관점에서 정리해놨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깡락이 인정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유튜버 깡락입니다. 깡깡! 여러분, 현재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식과 코인 시장 모두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와 같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또다시 포모 현상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거시경제 분석과 함께 과연 지금 바닥이 맞는 것인지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종합 정리하는 시간까지 가져볼 거예요. 첫 번째로 S&P와 나스닥을 보시면은요, 최대 하락폭을 거쳐서 현재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또한 준수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인의 대표적인 두 개 종목이 있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또한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더리움 머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장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언급드렸었던 거시경제 주요 포인트들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이 많으면은 바닥일 확률이 높다. 반대로 이러한 내용들이 많으면은 바닥이 아닐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지금부터 체크를 해서 과연 이 투자 시장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경제 분석을 통한 바닥의 전제 조건에서 첫 번째로 곡물 가격 안정이에요. 이번에 뉴스에 나온 것처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이후 처음으로 곡물 수출이 재개되었어요. 오랜만에 정말 좋은 소식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곡물 수출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유가 하락인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오펙 플러스에서 원유 증산에 대한 합의 결과가 나오거나 다른 국가에서 원유 수출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현재 유가가 고점 대비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건전한 하락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원유 생산이 증산되어 유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이라든지 각 국가의 유류세 인하 등에 따른 임시 방편적인 조치에 따른 일시적 하락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수요가 늘어 집값이 너무 비싸지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만큼 집을 많이 지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집값이 너무 비싼 걸 심각하게 여겨 집을 많이 짓고 있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종부세를 인하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집값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종부세 인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혜택을 본다고 하는 게 맞겠죠. 현재 유가 하락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다음은 물가 상승세 둔화 및 뚜렷한 하락 추세인데요. 지금 어떤가요? 지난 영상에서 물가 상승률이 8.6%였는데 현재 9.1%예요. 더 올랐어요. 물론 저는 7월에 발표된 9.1%의 물가 상승률이 피크를 쳤다고 분석은 하고 있지만 아직 물가 상승이 하락 국면을 맞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진행 중이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또는 중립금리 유지의 경우 현재 스탠스가 어떻냐면은 경기 침체보다 무서운 게 인플레이션이고 이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금리 인하나 동결을 기대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것인지, 내년에는 또 얼마나 오를 것이고 인플레이션은 그에 따라 얼마나 잡혔는지를 보셔야 해요. 금리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오를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하락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라고 봐요. 달러 인덱스의 경우 많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라고 생각 들어요. 100 이하로는 내려오고 더 이상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물류난 및 공급망 해소의 경우 수요가 감소해서 지난번 대비 많이 좋아졌기는 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 감소에 따른 현상이라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다음은 바닥이 아닐 전제 조건들이고요. 첫 번째로 쌀 가격 폭등은 다행히 현재 일어나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 러시아 원유 보복도는 오펙 플러스 원유 증산 협의 실패인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미국과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에 대해 부작용을 언급드렸었어요. 현재 러시아의 반응을 보시면 어떤가요? 오히려 가격 상한제 도입한 국가들에게는 원유 수출 안 한다. 너희가 정한 룰을 우리가 따를 것 같냐? 가스 수출도 줄이면서 협박을 하고 있어요. 또한 바이든이 중동 순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유 증산 관련 선물 보따리도 없었죠. 이번 8월 3일에 예정되어 있는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은 소비 위축에 따른
단기간 과도한 물가 하락인데요. 현재 소비는 위축되었음에도 물가 하락은 아직 데이터에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물가 상승률이 피크라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들이 9.1%보다는 낮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소비가 위축되었음에도 아직 큰 물가 하락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만약에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면 더욱 큰 악재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를 언급했었는데 현재 어떤가요?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심지어 중국은 군사적 행동까지 언급하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현재 지역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런 내용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의 경우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일부 국가들이 디폴트를 선언하거나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있어요. 달러 강세 부작용 중 하나인데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다음은 미국 실업률 8% 이상의 고용지표 발표인데, 이번 8월 5일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에 당연히 8% 실업률은 아니겠지만 이는 앞으로 매달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위협적인 신규 바이러스 발생인데, 원숭이 두창이라는 새로운 감염병이 돌고 있고 WHO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자 상환 불능에 따른 가계부채 폭발 및 서민경제 붕괴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다행히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계대출이 감소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일러요. 왜냐하면 이미 금리가 오른 영향으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비투하신 분들은 투자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 이자 부담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자 부담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아끼다 보니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자영업자분들은 대부분 대출을 통해 사업을 유지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수요가 감소하면 자영업자분들의 매출 감소를 불러일으키고, 장사가 잘 돼야 돈도 벌고 이자도 갚는데 장사가 안 되면 어떤가요? 이자 감당이 안 돼서 폐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실 거예요. 그러면은 경제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가계대출이 얼마나 줄었냐가 아니라 현재 이자가 얼마나 올라갔느냐예요. 지금까지 하나하나 분석해 봤는데 여러분들은 현재 경제가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바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주요하게 보셔야 하는 거 세 가지 정리해 놓았거든요. 첫 번째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대만 방문 여부 및 중국 군사적 대응 등 반응 체크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로 8월 3일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 이 내용 보셔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8월 5일 발표 예정인 미국의 고용지표, 이것들을 꼭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종합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종합정리 타이틀입니다. 시장은 현재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다. 글로벌로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주식과 코인 모두 지금이 바닥이 아닐 확률이 높다. 현재 거시경제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욱 많고요. 그러므로 현재 주식과 코인 시장은 일시적 반등, 즉 베어마켓 랠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서머 랠리가 많았으며 미국 11월 중간선거 전에도 투자 시장은 상승했던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과거 데이터를 통한 유추 가능한 것이지 이번에도 반드시 그럴 것이다 라는 확신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더군다나 현재 거시경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 때에는 저물가 속에서 발생한 경제 위기였지만 현재는 금융위기 당시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막대한 유동성이 풀렸으며 고물가 및 고금리, 지정학적 리스크가 매우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투자를 지금 당장 하고 싶다면 갖고 있는 투자 금액을 전부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금액의 10%, 20%등 비중을 작게 잡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주식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배당금이 나오는 우량주를 추천하고, 코인의 경우 현재 주목받고 있는 이더리움이라든지 그나마 안전한 비트코인을 추천드려요.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경제가 받쳐줘야 투자 시장이 살아나고요. 조급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돈은 준비된 자에게 다가오고요. 우연은 우연일 뿐입니다. 우연히 제가 돈을 벌었다고 이 시장이 강한 상승장이라고 확신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바라보시는 것도 투자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자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